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주민 의원님께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차 소환 마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적용 제명을 받더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렇게 뭐 대표적 세 개 제명만 말씀드렸다라고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 얘기를 했던데 이렇게 추가 소환 없이 두 번 부른 다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떤 점에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가 소환을 그러니까 소환을 두 번 했지만 그 사이에 국무위원들을 대거 불렀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장의 주요 사유가 다 계엄 선포문이라든지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이 영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윤석열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쳐서 네. 그 내용으로 영장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속을 위한 소환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없다? 거로 보여집니다. 예. 아 그리고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일요일에 청구가 됐잖아요. 어제 예. 네, 어제 청구가 됐으니까 보통은 평일에 일을 하시는데 이게 주말에도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이유 그게 이제 확신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이제 시급하다라는 두 가지 사인을 보는 때문인데요. 건가요?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에 가담했던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풀려날 위기에 있거나 이미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구속을 해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의 특성이에요. 특검은 기간 한정 그렇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처럼 뭐 자기네들이 한참 동안 시간을 두고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 머릿속에는 매일매일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말도 없는 거죠. 그렇게 그렇네요. 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정말. 네. 그렇죠. 근데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또 하나의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속 영장을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지난 1월 11일 김성훈, 이광욱, 오찬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보여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막 총을 보여주면 메고 다녔죠. 있었죠. 총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등에 메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총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명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장에. 기억 더듬어 보시면 예. 한 달 전쯤인가 관련된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 발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런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된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 아니에요? 충격적인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경찰 총 못 쏜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총기를 휴대하고 있고 그걸 네.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비아폰 관련 혐의도 김성원한테 세 차례 전화해서 수사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에 그렇게 놔도 되냐? 빨리 조치해라. 쉽게 볼 수 없어요. 비아폰 아니냐. 이것도 보도 나왔죠. 원격으로 비아폰이 삭제되는 정황을 네. 확인했다. 네. 근데 그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불투명했는데 네.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아, 이것도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늦게 막 이렇게 처리하는 거 보면은 예. 그 계엄 진행할 당시에는 본인들이 100%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100%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네. 일을 잘 못해요. 요즘에 일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다행이라고 되나요? 했을 거. 일잘자리 봤을 때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일 이런 잘하시는데. 거를 네. 이런 거를 진짜 아니면 검사죠 검사. 검사는 자기가 수사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러네요. 예.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여튼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네. 소명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국무위원들 조사하면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진술이 통일되게 바뀌어졌던 거 사실과는 다르게 바뀌어졌던 거 이런 부분들을 착목하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 말 맞출 것도 말 맞추는 것도 증거 인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아마 해명하고 소명했을 그럼 겁니다.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결과는? 이번에는. 예, 왜냐하면 예. 말 맞추기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김용현이 네. 조건 없이 나는 석방되겠다. 보석 안 받아들이겠다. 그냥 기간 만료로 나가겠다. 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 만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윤석열 등을 만나지 말라는 건데 나는 그 조건 안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는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선언한 상태고 그렇죠. 지금 그죠? 만나러 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CCTV 영상하고 이 사람들 말이 서로 상충됐던 거 또 상충되는 것도 한두 명이 그냥 우발적으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아마 집단적으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아마 진술에서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석방돼 있으면 안 된다. 구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자세히 아마 담아놨을 거예요. 영장에. 윤석열은 지금 저는 거의 탈옥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그런 원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있거든요. 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덕수가 다 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리한 진술했다는 얘기도 있고 CCTV 영상이 그동안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이상민이 했던 발언과 전반적으로 배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경찰에서 소환 조사 이 사람들을 소환할 때 셋을 한꺼번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말을 맞춰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세 명을 동시에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다 확인됐겠죠. 거짓말을 해왔다. 네. 셋이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해왔다. 네. 그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비아폰 이런 거 삭제를 해왔다. 네. 이건 이제 대단한 증거인멸 우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이밀면 네. 법원으로서도 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지금 뭐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윤석열에 대한 불리한 유수했을 가능성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예. 본인들의 죄책을 벗어던지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예. 저는 뭐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네. 대거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네. 네. 이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경호처도 할 그럴 것 같다. 거예요. 예. 지시해서 기록 삭제했고, 지시해서 총 메고 있었고, 지시해서 영장 집행 막았고, 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윤석열.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변호인이 있을 때는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다가 변호인 없을 때 그때 막 쏟아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변호인들 강희구 전 부서실장 변호인 원포인트로 지금 윤석열 쪽 변호사 한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 뭔가 눈치 보다가 눈치 볼 게 없어지면 다 쏟아내고.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정보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조율하고, 이런 일들을 이 윤석열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 내란 공범들 사이에 변호인들끼리는 다 얽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임성훈 차장이 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로 그 갈 때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지시를 안 받고 하진 않았겠죠. 네.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은 굉장한 가명 사유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소명하겠죠. 근데 사실 그 뭐 풍선 이벤트 해주고 그럴 때는 네. 그렇게 막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친일파들이 네. 독립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친일파들은 독립될 줄 그러니까요. 모르고 분위기 좋았으니까 네. 그때는 그냥 네. 풍선 이벤트도 하고. 그 영화 대사처럼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 안 되더라도 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이니까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차이가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토요일에 2차 이제 뭐 소환도 됐었고, 그 지금 보면은 윤석열 거짓말이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검이 구속을 확신하는 이유를 보면은 어쨌든 진술을 딴 사람 상당한 봤을 때 진술들 상호 모순되고 그리고 합의되거나 조작된 진술들을 확인했을 가능성. 예. 그다음에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뭐 시그널 뭐 이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삭제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아폰 삭제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소명을 할 거고 그래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3차 소환 일정 자체를 아예 안 잡은 거다. 예. 근데 이것도 고도의 또 심리전일 수 있죠. 법원에 예. 우리 3차 소환 일정도 안 잡았어. 딱 하면서 예. 그렇네요. 구속해줘야 돼. 예. 하는 걸 수도 있죠. 사실 체포영장이 이제 기각이 될 때도 보면은 가서 이제 조사 받겠다고 해서 윤석열이 그래서 조사 받았는데 지금도 3차 소환 안 하고 바로 영장 친 거는 이거 구속한 다음에 구속 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쪽에 방점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조사에 응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더 하기가 어려울 텐데 증거인멸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얘 놔두면 놔둘수록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이걸 아마 강조했을 겁니다. 네. 언제금 열릴까요? 영장 심사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한 7월 8일경으로 예상하고 7월 있는 8일 내일인데 화요일. 네.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에 재판이 또 있으니까 네. 화요일, 뭐 수요일, 화요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주기현 판사가 하진 않죠, 이거 영장 심사. 네, 그럴 건데 그분은 걱정은 하던 것도 좀 중단하셔야 되는 이거 거 깜짝 아니에요? 놀랐어. 법리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고 네. 이제 법원의 판단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계속해서 요구했던 기관이 두 개 있어요. 서울중앙지검과 네. 서울중앙지법을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동안 영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아와라. 맞아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라. 이런 아. 얘기를 하겠는데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는 두 개가 이제 세트니까. 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왜 그러지? 뭐가 있나? 뭐 본인의 사람이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많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인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좀 판단이 다를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근데 내란 수계가 그렇게 막 요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내란 속에 입 다물고 있어야죠. 네,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이분들이 보면 지금까지 보면 약간 지기현도 그렇고 한성진도 그렇고 약간 다르잖아요. 흐름이. 그렇네요. 약간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예.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관련해서 이거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에 윤석열 혐의로 네. 들어가 있던데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업조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 기법일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협조적이다. 이러면 굳이 구속 안 하죠. 우리 필요한 진술들을 해준다. 이러면 굳이 구속할 필요 없죠. 어떨 것 같아요? 그럼 한덕수 네? 전 총리 스타일 좀 아시잖아요. 열심히 지금 진술하고 있을 가능. 진술하고 있어요, 열심히. 호남 사람입니다. 갈 때보다 저 빠르게. 사실 눕는- 내란 반대했어요. 이러면서 막. 다 윤석열이 시킨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뭐 문서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수정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그것도 나중에 폐기하고 뭐 이런 정황들도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좀 것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보면서 이제 예, 그럴 가능성이 네, 있고. 아내분은 이제 열심히 점쟁이 찾아다니시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도 바쁘시겠네요. 근데 이 최상목 전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박근혜 때 네.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싹 다 불고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최상목의 스타일을 윤석열이 그때? 봐줬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한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당시 최상목의 그 스타일을 한독수가 그대로 또 따라서 뭐 그렇게 싹 다 할 수- 불고 그렇게 할 빠져나가는 수도 게 있죠.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훈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또 본인이 뭔가를 얻을 게 있을 때 보훈을 하는 건데 네. 윤석열에게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지 않나요? 맞아요. 보훈을 그러니까 할까요? 이제 적당한 선을 타겠죠. 타겠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보훈할 것도 없고 사실상 네. 자기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은 있고 하니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싹 다 불 수 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네요. 한덕수의 개인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네. 영장이 청구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면 좀 알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근데 참 한덕수 얄밉죠. 얄미운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굉장히 국무총리 2번 하고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CCTV 영상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또 그 살아보려고 말을 맞춰서 진술을 계속 하고 그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떻게든 대선 후보가 돼서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않은 그러게요. 새벽에 막 접수를 했다고 그러고. 네. 3시에 막 가서 근데 막. 그게 또 받아들여서 대선 후보가 될 네, 뻔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 간악한 정말. 무리들이에요. 간악한 네. 무리들. 참 대단합니다. 꼭 간악한. 마지막은 본인이 네. 저지른 대가를 다 치르는 거를 우리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요. 윤석열 사실은 뭐 2차 소환 우리가 봤지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국민들 앞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정말 끌어올렸는데 근데 표정은 보니까 거의 좀 털렸어요 다. 그죠? 심지어 네. 저녁밥도 굶었다고 네, 합니다. 그 좋아하는 저녁밥도 굶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긴박한 상황. 조서 검토를 5시간 했다는 거는 네, 그럼 뭐예요?
깊이 있고 날카롭고 아픈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조서 검토 5시간 했다는 거는 그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를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심각하게 받은 거죠. 가장 살면서 최근 들어 가장 열심히 뭔가를 해본 시간이 아닐까 5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살면서. 뭔가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를 좀 예감을 한 게 아닐까요? 구속될 거를 또 예감하고 있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았고 네. 하여튼 보통 이제 뭐 한 10시간 조사받았다. 13시간, 15시간에도 네, 2시간 빼면 10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조사받은 시간 절반 정도를 조사 검토했다는 야. 거니까 굉장히 야 이거까지 얘네들이 알아? 이것도 알아? 막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조사를 네.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